자, 오늘은 임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임신백과 함께 하도록 하죠. 자, 저와 함께 해주실 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란테 산부인과 원장 김낙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신을 준비하고 또 임신을 하고 계신 분들도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임신 중에 어떤 약을 복용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신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먹는 약이 감기약, 스트랩 땡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감기약을 먹어도 될까요? 임산부라 그래서 꼭 감기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임산부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감기약들도 있고, 조심해야 될 건 꼭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드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감기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감기약의 성분을 좀 따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약이 이제 타이레놀 이런 거잖아요. 그런 약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임산부라도 드실 수 있거든요. 임신인 줄 모르고 먹었을 때는 특히 이제 그런 성분들을 잘 적어서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초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임신인 줄 모르고 먹었을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상담 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실제로 그런 상담이 제일 많죠. 그래서 임신인 줄 모르고 또는 이제 임신 준비 중인 기간에 그런 감기약들 드셨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약을 또는 어떤 성분의 약을 먹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기에 먹었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그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을 드셨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임산부 중에도 고혈압이나 꼭 먹어야 되는 기저질환 약들이 있잖아요. 이런 약들은 어떻게 해요? 먹어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임신 전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또는 무슨 갑상선 질환이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임신했다 그래서 약을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자기가 다니던 병원에 가서 내과 주치의하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꼭 알린 다음에 약을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또는 임신 중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의 종류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꼭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굉장히 흔하게 먹는 약 중에 하나가 그 여성들이 변비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변비나 혹은 과식을 했다라고 해서 좀 속이 답답할 때 소화제 이런 것들 많이 먹는데, 변비하고 소화제 이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해야 할까요? 조심해야죠. 그래서 변비약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먹는 변비약을 먹게 되면 임산부들이 조산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염려스러운 약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변비약 같은 경우는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 꼭 산부인과 가서 전문의랑 상의를 하셔서 드시는 게 좋겠고, 소화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큰 위험한 소화제는 없기 때문에 소화제는 좀 안심하고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원칙은 전문가하고 상의한 다음에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요. 항상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게 좋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사실 그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피부과를 갔더니 이 약을 복용을 할 때 임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여드름 약이 임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임신 중에 혹시 이 피부과 질환이나 여드름 약 먹어도 되나요? 임신 중에 드시면 안 되는 약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드름 약이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약은 임신 초기에 드시게 되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 약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부과 같은 데서 여드름 약을 처방할 때 환자분들한테 꼭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이 약 드시는 동안 피임해야 된다. 그리고 약을 끊고도 한 달 내에 임신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약은 드시게 되면 체내에 남아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약을 끊고 한 달 정도는 피임을 하시는 게 좋고,
아주 안전하게 하려면 한 석 달 정도 피임하시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네,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그 임신을 한 친구들 중에 밤에 잠이 안 온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수면 유도제 같은 그런 제품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은데 어디까지 먹어야 할지 아니 먹어도 되는 건지 궁금한 친구들이 많은데 좀 해결해 주시죠. 임산부들 수면 장애 불면증 참 많죠. 네네. 많고 심각한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이제 신경정신과 같은 데 가서 상담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수면제를 드실 수가 없습니다. 수면제는 알려진 대로 기형을 유발 물질이기 때문에 수면제는 드실 수가 없고 임산부들의 이런 불면증이나 이런 수면 장애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수면 장애에 있을 때 하는 그런 방식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카페인 들어있는 음식은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낮잠 자지 말고 주무시기 전에 좀 산책을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뭐 네네. 책을 읽는다든지 좀 피곤하게 만들어서 잠을 좀 이렇게 잘 잘 수 있게 하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수면 장애. 수면 장애가 있으신 그 임산부께서는 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그런 차선책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안 되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꼭 먹어도 된다 아니면 먹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아연이 들어간 거, 뭐 철분이 들어간 걸 먹어라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혹시 뭐 꼭 복용하면 좋은 뭐 영양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임신 초기에는 사실 영양제나 뭐 그런 거 먹는 것보다 밥 먹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칼로리 어떻게 하든 모자라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굳이 드신다면 임신 초기에는 그냥 엽산제 하나 드시는 게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임신이 조금 진행되면 이제 입덧이 완화되고 이제 식사를 잘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냥 간단하게 약국 같은 데 가서 임산부용 종합 비타민제 보통 일반인들 먹는 종합 비타민제 드시면 안 되고요. 임산부용 종합 비타민제를 사셔서 드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인 아기를 위해서 이제 뭐 아주 좋은 거 드시고 싶겠지만 그렇죠. 가장 이렇게 보편적인 게 사실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권해드린다면 초기에는 엽산제 하나 드시고 식사 잘 하시고 좀 중기되면 임산부용 종합 비타민제 사서 드시고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임신백과 약 복용에 관련해서 하나하나 알아봤는데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드실 때는 전문가와 꼭 상담하고 드시고요. 생활습관 건강하게 또 순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나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